큰 스님 건강하신 모습 뵈니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2천만 불자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종당이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불자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 많은 불자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 법문이라도 한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글쎄요, 그게 물론 참 정신상으로 물질적으로 물심 양면으로 이제 애를 쓰고 또 신네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도들까지 또 그렇게 하는 거를 텔레비를 통해서도 알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불교 정화할 적이 다 장본인의 하나로서 다 그걸 겪어보고 그 하던 게 대해서 그렇게 무슨 없는 일이 새로 생기고 새삼스러운 감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많이 다치고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 그건 이제 속히 또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또 일을 잘 되게 하고 잘 팔아나가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런 일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걸 본래 알고는 있었죠. 스님 말씀 듣고 보니 든든한 마음 그지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개혁을 주도하고 계시는 젊은 스님들 만나 보시니까 앞으로 개혁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될 걸로 그렇게 믿음이 가시는지요? 이제 물론 비유하자면은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싸울 적이 어떤 적을 상대해서 싸울 적에는 군인들이 그렇게 지극히 필요한 게고 그런 군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싸움을 못 하듯이 이번 이 일에도 개혁파가 아니면 그 일을 못 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전체 무슨 행정권을 이제 앞으로 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게고 또 그분들이 또 맡아가지고는 명분이 안 서고 이제 그분들은 개혁만 해놓으면 뒤에 이제 또 정식으로 이제 또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또 따로 이제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 또 책임자들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누구를 내든지 내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께서는 옛날 1950년대 청담 스님, 동산 스님과 함께 정화불사를 주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불교 정화하고는 무슨 깊은 인연이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요새는 은필적 시비가 있으면 정화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그 전에 이 불교 문제 그때 이제 정화라는 말이 그때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어째서 그게 났느냐 하면은 이 사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신도들의 성의에 의해서 모아진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공현역에 쓰여져야 한다 이겁니다. 가령 이제 불사하는 데라든지 절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절을 영성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도제 양성하는 데라든지 이제 그렇게 공공현역에 쓰여져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신내들은 가정 소비액으로 충당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공금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의가 아니고 또 평을 많이 듣게 된 문제가 돼서 그때도 그런 논란이 많이 오랫동안 쌓여서 나와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모두 뜻있는 이들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시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정화 문제가 났었죠. 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해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외정 때에 사찰에 보면은 법당에다가 무운장고 뭐라고 했노 그런 거 몇 마디 해서 표어를 쭉 써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석으로 그걸
비료도 주고 축원도 해주고 이랬는데 예. 이제 해방하고 나서 그걸 다 뜯어 치웠거든요. 예. 뜯어 치웠는데 이제 그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정화 문제를 일 받아가지고 들이 웅성대고 이러던 짬에 그때 이 박사가 어디를 갔느냐고 여기 남한산성에 장경사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를 가보니까 무은장구라고 하는 게 그냥 붙어 있는 게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기분이 좋택 있나요? 외정 때. 네, 붙여놓은 걸. 예, 붙여놓은 그거를 이게 주창께 보아있는다가 이제 그걸 외색승이라고 그랬어요. 네, 외색승. 외정 때 네, 일본 정부를 위해서. 예, 예. 그 뭐더라, 무은장구 뭐라고 아래 글이 몇 마디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외색승은 물러가는 게 좋겠다고. 예. 이제 자꾸 자기가 이제 듣고 가끔 갖다 예시를 그렇게 해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정화 운동하는 데 힘이 돼서. 예. 그래서 했던 게입니다, 그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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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이 말은 불교 정함담화는 지금 오늘날에 하는 불교 개혁과 일맥상통한다고. 그렇죠. 네. 비저터죠. 방식은 비저터죠. 예. 그때 이제 정화를 해야 된다는 목적, 동기는 좀 다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다르는데, 식은 이제 같은 게래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이렇게 모아서들이 몰아내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도 그런 식이었고, 지금도 그런 식이었고, 동기는 조금 달라도. 그렇습니다. 같았습니다. 식이. 그때 그 불교 정화를 직접 주도하셨던 큰 스님으로서 오늘의 불교 개혁을 주도하는 스님들에게 꼭 이것만은 좀 명심해 달라고 당부하실 말씀 같은 건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당부를 지금뿐이 아니고 지나간 날에도 참 수차 서로 앉아서 평도 하고 비교도 하고 많이 안 했습니까? 하는데 그 정화 이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모든 구조가 이렇게 떼어나와서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문제도 그게 이제 정화 이름대로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님께서는 참 초야에 조용히 무시해서 후학들 지도에만 전념이 오신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만은 한때는 종단 일에도 관여하셨다가 어쩐 일로 그렇게 통도사에만 쭉 묻혀 지내시게 되는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라고 직접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일을 다 된 뒤에 무슨 책임을 가진다든지 그런 자기의 공을 나타내고 싶다든지 그런 게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화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내가 뒤로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혹시 있거나 하려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역시 그렇고요. 또, 성공자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담에. 성공한 사람은 가난 게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제, 자기들이 명분을 세우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일하고 공이 있는 사람은 안 맡아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공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고, 자기가 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측근자를 뭘 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그게 그렇게 정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보는 저희 불자들, 제가 불자들은 또 이 스님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또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요? 신자들은 그저 부처님을 신봉을 하고 신심 있게 그저 무슨 발언할 게 있으면 발언을 한다든지 이래 하고 이래 댕기면은 그게 돕는 게지 특별히 따로 도울 그게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바라는 건 그걸 바라는 게지 자꾸 무슨 물질을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몸소 무슨 일을 무슨 활동을 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지금 한계가 아니었습니까? 신도들 가질 바의 한계가 있고 또 승려는 승려들을 가질 바의 한계가 있은 게 재지금 정해진 그 한계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면은 그 승려는 승려대로 예. 자기 계도 생활을 하는 게고 신도는 신도대로 또 자기 계도 생활을 하는 게죠. 뭐. 예. 스님의 세수는 지금 글쎄요, 그 뭐 세수할 게 있습니까? 한 80대입니다, 그냥. 그래도 저기보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지금 범납은 스님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요, 한 60여 년 아마 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그 18인가 19인가 그때 나왔으니까 네. 가실에서 네. 지금 80이니까 네. 이제 장장 절에 온 걸로 이제 범납을 친다고 하면은 예, 60년이 넘는. 예. 네. 그때는 어떻게 해서 저희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셨던지요? 글쎄요, 그때는 이제 사찰에 이제 신승하고 예. 또 승려 생활도 이제 그렇게 조합이고 네. 또 이제 우리 고향에 가면 거기 절이 있어요. 조그만 절이 고란사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 부여 근처 예. 속가가 거기가 고향입니다. 예. 그래 늘 댕기면서 이제 거기가 놀기도 하고. 네. 또 예주에 있는 친척들이 오면 어디 알레하러 간다든지 예. 놀러 가면 뭐 예. 딴데 갈 데 있습니까? 의뢰 그 예. 고란산도 가고. 예. 그래서 수차 댕기면서 보고 예. 또 거기 있는 그 시인들하고도 접촉해서 얘기를 해보고. 근데 어쩐지 마음이 끌리는 그게 있었고 또 평소에는 무슨 책 같은 걸 보든지 이러면 거기에 보면은 언제든지 불교 말이 나오고 네. 절 얘기가 나오고 성녀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자연히 이제 끌리고 그랬어요. 저절로. 네. 그래가지고 한날은 그만 실제 이제 그 절 생활을 해보겠다고 그래 이제 절에서 집에서 예. 뛰쳐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 예. 지금까지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스님께서는 그때 발심을 하시자 고향을 떠나셔서 아주 멀리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멀죠. 금강산 저 유점사 아닙니까? 예. 그때도 이제 금강산이 그렇게 산이 좋다고는 소문을 많이 듣고. 예. 그러니까 같은 거 같으면 산이 좋고. 예. 그런 데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금강산으로 그래 갔던 겁니다. 예. 거기 가가지고. 그때는 그 이제 유점사가 이제 거기서는 예. 본산이거든요. 예. 그래 유점사 말사가 이제 많이 있는데 유점사 말사 저기 철원군 심은사라고 있어요. 예. 지금은 그 절이 없어졌습니다. 심은사가. 예. 거기서 이제 그 강원을 이제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제 모두 그 유점 본말 학인들을 모두 모집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와서 하는 때 그때 우리도 거기 와 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서 경을 보고 그랬죠. 예. 심은사에서. 예. 그리고 심은사에서 거기서 한 8년 있었어요. 거기서. 예. 근데 처음 만나 뵈신 스님은 어느 스님이십니까? 처음 이제 만난 스님이 이제 우리한테 세미계를 준 스님이 이제 성환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성자, 환자. 예, 성환이라고. 네. 최성환 스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참선하는 납자래요. 참선하는 예. 스님인데 이제 그 스님한테 이제 세미계를 이제 받고 은사 스님은 이제 서경암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이제 그 스님을 은사를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있는데 이제 보가산에 와가지고 우리가 할기으로 있으면 여기 서울에 이제 가끔 댕기고 그랬어요. 네. 댕기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통도사 구화 스님이 이제 그 태고사를 저기 정업에 있는 차경색이 그게 집무실입니다. 예. 그래 차천자라고 그때 해가지고 예. 이제 천자가 그 궁전이 이제 예. 중앙 터라고 그래가지고 11전이라고 써붙였어요 그때. 예. 11전을 딱 붙이면 흑토자가 됩니다. 예. 흑이라고 하는 건 중앙 터라 이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천자니까 이제 중앙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래 11전이라고 이제 그 현판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든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가 죽은 뒤에 그 집을 뭐든 이제 팔고 하는데 그때 마침 종단에서 이제 그 집을 그때 뭐 3천 몇백 원인 가지고 사가지고 예. 그걸 뜯어다 앵긴 게 지금 여기 저 조계사 법당이 예. 그때 앵겨온 그게입니다. 예.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거 앵겨오고 뭐도 하는데 고문이 그때 누구냐면 통수사 구화 스님하고
네. 보험사 경산 스님하고 또 이제 이 월정사 이제 그 이종옥 스님, 이제 월정사 이종옥 스님은 이제 고문이 아니고 그 스님은 실무 보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주지처럼 그러고 네. 또 저기 평안북도 묘양산에 김범년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분들은 젊고 이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확인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네. 와서 보고 그래 이제 그 스님들을 이제 배웠고 말도 네. 듣고 그래 그때 그 고아 스님이 이제 당신 절에도 이제 강원도 있고 선방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네. 거기 와서 공부도 하는 것이 좋기라고 네. 이제 그 만나면 서로 의뢰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답한 일도 있었고 네. 그러고로 이제 강당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 해 됐어요. 여러 해 됐는데 그때 마침 향산 보현사 극락전이라고 하는 데가 그 선방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나는데 거기서는 이제 양력으로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하고 이러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겨울 결제를 양력으로 하고 나도 음력으로는 하는 데서는 한 달 더 있어야 돼요. 예. 양력이 한 달 더 가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고아스님이 내원사 선방에 계시면서 편지가 왔어요, 거기. 해제하면은 절 구경도 하고, 거기 한번 내려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해제하고 이제 다 해지니까 뭐 갈 때도 별로 뭐 그거고 해서 그 길로 그때 우리가 그 통사 그 내원을 왔던 겁니다. 예. 오니까 한 달 더 있어야 해제를 하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달 더 결제를 공부를 하고 하셨군요. 한 달 채우고 이제 예. 해제를 이제 예. 보고 그랬죠. 네. 여기 거기서 이제 자연이 이제 그 스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자연이 인연이 짚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도사에서 예. 있게 돼서 쭉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통도사를 안 떠나신 게 벌써 이제 한 50년, 60년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간간히 이제 저 선방에 가서 이제 한 차씩 나고 오고 또 해제하면 또 통도사하고 그러다가서 이제 요 근래 와가지고 그 통도사 주지를 맡게 되어가지고 이제 주지 맡고 한 뒤로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내버려 지금까지 있습니다. 통도사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셔서 거기 눌러앉게 되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좋다는 것보다도 그 통도사가 이제 어쩐지 인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때 이제 내원사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저 신평이라는 데를 해서 보면은 내원산 밑에서 그 뒤 산을 보면 산이 굉장히 우람차고 이제 짐작에 저 산 밑에는 그래도 누가 인물이 있어도 있을 거라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보고 어디 나갔다 갈 때면 산을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이제 그 고아 스님이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더니 이러면 인정이 있고 더운 바람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질이 이제 그 젊은 사람을 키워주려고 하는 성질이 많고 그래요. 그 스님이 이제 한쪽으로 엄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또 아주 자비스럽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그렇게 겸해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것도 인연적으로 봐 그러니 그 스님 또 인물이 점잖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해서 이제 자연히 이제 마음에 끌리고 그래서 통사에 있게 된 동기가 그랬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통사에 오셨을 때는 통도사가 농토가 많아가지고 소작도 많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농민들한테. 그때 그 와정 때 이제 우리 오니께는 그때 7,000석을 받는다고 그랬대요. 1년에 쌀을 7,000석. 저 나락으로 7,000석. 나락으로요. 그때는 이제 그 소작이 이 말 사람들은 소작보다가 헐타옵니다. 그래서 이제 절당을 근방 사람들이 붙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 농토 붙이는 것보다 훨씬 절당을 붙이는 게 소작료가 싸다. 얘기죠. 이제 그런 예가 이제 이 해방 후에 토지 개혁되실 적이 처음에 이제 3.7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섬 나무는 7섬은 자기니 하고 소작인이 차지하고 석섬은 이제 절에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개혁 전에 봤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만큼 허랬다는 그게 증거래요. 절의 인심이 후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근방에 웃고 이런 사람들, 예. 그 아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절에 주려고 많이 하고, 예. 애들이 올라오서 하고, 예. 그런 의미로 해서 많이 그런 게 있었죠. 예. 또 이 강화도는 가면은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아들을 서의를 낳아야, 예. 호랭이 하나 주고, 아하. 중 하나 주고, 예. 자기 차지하고 서의가 예. 있어야 그렇게 한다고, 강화도에는 아하. 또 그런 예. 말이 돌고 그랬대요. 그 전에 속어로, 예. 아들 셋을 두어야 예. 한 사람은 호식 당할 각오를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서찰에 스님으로 하나는 출가시키고, 차지하고, 나머지 하나들은 자기가 데리고 사는 여생을 산다. 네. 그런 말이 있대요. 강화도는 가니. 그러시고 구자 하자 큰 스님께서는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데도 숨어서 많이 도와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직접 우리가 이제 그 스님한테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제 와정 그 초에 이제 그 의병이라고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패가 이제 밤으로 이제 쫓겨 다니고 몰래 다니다가 이제 몇십 명씩 절에 온답니다. 오면 이제 주석도 주고 이제 저 돈도 주고 그래 했어요. 그렇게 해결을 이렇게 여러 번 이래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자꾸 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이러니까 그 총을 가지고 다니다 어디다 숨길 수도 없고 그냥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절에다가 이제 줘가지고 통도사에 화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그 전에 거기다 사무실 차려가지고 했는데 그 공로 위에다 그걸 얹었다고 그래요. 그 총 30몇 대인가를 얹었었답니다. 얹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달아나서 돌아다니다가도 결국 붙잡히고 안 합니까? 그런 거 뭐 가졌던 총이라든지 그런 거 다 어였느냐 자꾸 이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겠죠. 그런 게 통사에 거기 놨다고 이래서 와서 그걸 압수해가고 오니까 얼마나 그게 또 말이 많겠습니까? 스님도 곤욕을 치르시고. 그런 거 수습하는데 참 이제 애를 많이 썼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 또 이제 그때 상해 임시정부에 이제 돈 걷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골골이 다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동네 군인데 동네 양산에는 총 책임자가 동네 정치인데 정모씨라고 하던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총 책임자고 이제 시인네들로는 이제 여기 백초월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님도 그 외정말에 옥사하고 그랬어요. 또 표충사에 누군가 그 스님도 있었고 또 통사에도 양무응이라고 이제 그런 들 시벌음꾼으로 일해서 돈 같은 거 이제 비밀로 해서 상해로 가져가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렇게 바리떼라고 있습니다. 승려들 밥 먹는 바리떼. 근데 그 바리떼 그걸 뒤집으면 거기다가 전부 썼어요.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얼마 가져가고 그걸 그래가지고 그 전대를 본래대로 뒤집어서 바리떼 묶어놓은 그 구신도 모르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 와정 때 그 와정 말에 참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책자나 있고 이런 사람들 마실로 절로 댕기면 막 들쳐가고 그랬습니다. 책 같은 거에서 이제 그 통사들도 이제 거기 들치러 온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바리떼 설포 그때 그걸 태웠잖아요. 그건 우리 손으로 태웠는데 그거 하고 또 그 서류 몇 가지 하고. 구하스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특히 후세에 꼭 전하고 싶은 일화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그 스님이 아까 얘기와 같이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려고 하는 생각이 누구보다도 독특하고, 이제 모든 도제 양성하는 그런 마음이 그였길래, 그 스님이 이제 주지를 맡고 하면서 이제 지금 신평 가면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서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세 번째 세운 학교랍니다, 그게. 그게 지금 촌에가 있어 그렇지 아마 도시에 있었으면 대학 됐을 게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통사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거를 공립으로 남기고 그래서 그 후신으로 이제
지방항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여기 서울서는 중앙항림이고, 예. 지방에서는 건 지방항림이고, 예. 이제 그게 이제 학교택이지요. 예. 그래, 그걸 이제 하다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걸 이제 중학교로, 학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족을 새겨가지고, 예. 중학교죠. 그 보건중학교로 예. 이렇게 해서 나오다가 이제 보건중학교로 이제 신교육을 통도사에서 먼저 그렇죠. 도입을 해서 예. 신교육기관을 그렇죠. 설립해서 운영하신 거죠. 처음 먼저 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요새 말로 그때 그게 이제 개혁파입니다. 예. 네. 그 스님께서는 그 주지를 통도사 주지를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한 번 했죠. 한 동 했죠. 아, 한 번 하셨습니까? 예. 그건 주지는 그 대중공사에서 대중공사가 아니고 그때는 네. 여기 중앙에서 이제 정화를 해가지고 이제 아, 네. 임명할 때입니까? 예, 임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네. 그 통도사에서 내가 중앙에서 일 보고 이러니까 네. 이제 그 여기 중앙에서 끝난 거 보고 나는 슬쩍 피했었어요. 예. 이제 뭐 될 대로 안 되겠나 하고 네. 피했는데 이제 그 신문에 나고 떠도는 소문에 보면은 어디는 누가 주지고 어디는 누가 주지고 이런 걸 쭉 발표를 하고 예, 예.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 인수는 그때 아직 못했답니다. 예, 예. 그래 인수 책임자를 경남에는 나를 내놨대요. 그 신문에 예, 발표를 했는데. 예, 예. 자, 어디가 구석에가 있어도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았을 수도 없고 예. 또 그냥 있으면 일이 안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수하는데 예. 내가 나서서 했죠. 예. 했는데 이제 양산에 그때는 김수생이라고 하는 이가 통사 취지인데 예. 그때는 물론 가정을 가지신 분이었던가요? 그렇죠. 전부 예. 가정 다 가진 예, 분이죠.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구화 스님을 이름으로 이제 통사 취지라고 이제 네. 해놓은 게 정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안 되고 그냥 구태위원회 사람들 그냥 살게 되고 이러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천당 날 보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나와가지고서 했는 게지요. 그래서 한 번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을 맡으셨습니까? 그게 그때 4년, 그때 처음에는 3년인가? 네. 그러다 뒤에 이제 4년생인가 이렇게 했죠. 한번 해보시니까 할만 하던가요? 안 그러면 뭐 할만 하고 안 하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 하는 게 저희 그 불가에서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님 닭 벼슬 맛도 못하다 하는 속설이 있는데 그 해보시니까 어떠시든지요? 이제 시비가 많고 그렇죠. 네. 본래 요새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랬었지만은 네. 절에서 하는 행동, 절에서 하는 시기 내내 그 민주주의래요.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도 그 주지 선거할 때 이제 네. 투표식으로 하고 예. 또 투표는 일본 사람 와서 이제 투표 문제가 나서 했고 그 일본 사람들 오기 전에는 예. 이제 사발 통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런 양동이가 이렇게 있으면 예. 그 양동이 안에다가 이를 씁니다 먹으러. 예. 가정 취지를 누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이제 양동이를 쭉 돌려가면서 쓰고 또 돌려. 저치세도 안 빼요. 오목해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쓰는 거. 아하.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놓고 예. 점수 많으니까 이제 그때는 취지가 아니라 승통이지. 예. 그런 식으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뭐든지 대중 공유로다가 그렇게 합니다. 네, 대중공사에서. 공사에서. 예. 뭐 지금처럼 개별로 뭐 운동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살림 사는 것도 그때는 이제 돈 쓰고 살림 사는 거 장흥경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습니까? 네. 있으면 그때 이제 장을 가서 봐가지고 뭐 장기를 미리 적어갑니다. 예, 예.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적어가지고 가서 예. 다 이제 사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대중이 전부 둘러앉은데 그걸 내놓고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예. 가령 물감은 얼마치 사오고. 꼬사리가 뭐 네, 얼마치. 얼마씩 다 정해져가지고 값을 예.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현가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전부 낱낱이 체크를 하는 게 대중이 앉아. 대중이 빙둘러 앉아서. 앉았는 예. 데서 이제 오늘 꼬사리가 몇 뭉친데 예. 얼마요, 뭔 얼마요, 예. 얼마요 이러면은 이제 단 한 푼도 옆으로 새 나갈 수 없도록. 예. 맞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나가고 네. 틀리는 게 있거든. 자기들 아는 거뭐고 네. 거기 한 거는 틀린 거는 이제 지적을 해서. 그거 지적을 해서 이제 묻고 이제 이러죠. 예. 그리고 꼼짝 못해요. 예. 그동안에 그 스님께서는 많은 제자를 또 제접을 하셨고 많은 불자들도 제도를 하셨을 좀 있습니다만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불자가 있으시다면은
거사나 처사나 혹시 보살님들 중에서? 글쎄요, 그렇게 특별히 한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네.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는 네. 늘 마음에 남는.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고, 예. 또 그런 이도 없고, 다 그 중에는 통틀어서 보면 조금 더 신심 있게 이 보살을 잘하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고, 그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시겠죠. 돌담 쌓는 데는 보면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찌다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넓적은 것도 있고, 그게 다 담 쌓는 데다 필요에 의해서 다 쌓아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는 데는 한 여러 가지가 다 있어도, 그게 다 구석구석이 다 심새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스님께서는 남달리 그 사회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좀, 이 승려가 본래 교육 사업이라든지, 무슨 도제 양생이니 등등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했는데 요새는 그 이름을 복지라는 이름을 사회에서 지어가지고 거기 절집에서도 쓰고 그럽니다만은 사회에서 지금은 자꾸 그래도 그 복지 시설을 해서 불우한 노인들 돕는다든지 고아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진이 수용하고 쓸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양로원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 또 영화원도 있고 큰 데에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양로원도 시설을 잘 한다고 해놔가지고 와서 보는 이들이 그 양로원 시설로는 제일 잘 해놨다고 이럽니다. 그 노인들 그거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나눴고 또 이 카메라 장치도 해가지고 노인들이 하다가 어디 자빠지든지 하면 간호원이 늘 지키고 있어가지고 쫓아나가서 부축해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전부 다 해놨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유치원은 각 말사를 통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통사에 관할래 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잘 해요. 그리고 무슨 떳떳하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뭐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요즘 말로 이제 복지라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자비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일. 그건 사실은 지금 양로원이다 복지원이다 하는 이름을 갖기 전부터 옛날부터 사실은 우리 불가에서는 그걸 실천해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올데갈 데 없는 아이들 데려다가 또 가르쳐서 어려운 이들 구제하는 그런 방법 원래 부처님 그걸 제일 강조를 많이 안 하셨습니까? 이 속가에 사는 저희들이 가장 큰 복을 가장 크게 짓는 방법이 부처님을 믿고 스님을 받들고 하는 이외에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가장 실천해야 큰 복을 누리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공부를 해서 견성성부를 해서 그야말로 참 자유한 법인 생활하는 게 최고 목적이지만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고 당장 눈에 띄는 거는 복지 관계를 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게죠. 하는데 지금은 상견중생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이러면 상만 취하고 상만에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육안으로서 볼 수 있고 육안으로 띄는 거 하는 표시가 나는 거 그런 걸 쫓는 게지 보이지 않는 건 누가 잘하는 게인지 못하는 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원리에서는 남 모르게 하고 남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숨은 불자라고 그걸 더 잘한다고 그러죠. 그걸 상견중생이라고 그래요. 상만 보는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게 말없이 하는 보시도 상없이 하는 보시라야 그게 진짜 보시입니다. 누가 뭘 남을 주고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이만큼 내한테 베풀었으니 너도 이만큼 내한테
네. 답을 해야 한다는 예. 그게 주고받는 의리 그게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주는 사람이라 그게 진짜 호시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에. 예. 그걸 바라고 하는 것보다가. 예. 이게 준 만큼 받으려고 하면 그건 거래죠. 예. 그거는 거래가 되고 장사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게, 그걸,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이게죠. 예. 남을 줘도 모르게 주고. 예. 또 이웃집에 뭘 주려고 하면 모르게 살짝 갖다 놓고. 예. 표 안 나게. 예. 이래야지 뭐 온통 여섯 사람들을 가져왔다고 고함을 지르고 받으라고 고함을 삽작거리서부터 지르고. 예. 그건 상견중생에 대해서 네. 공덕이 적다고 합니다. 예. 모르게 슬쩍. 네. 주인이 나와서 일어나 보니까 누가 갖다 놨는 거야.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게. 예. 이제 그게 진짜 호시지. 예, 예. 들이 받으라고 고함 지르고 떠들어 쌓는 건 진짜 호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런 걸 알면서도 네. 잘 안 돼요, 그런 게. 네. 아마 오늘 아침 이 방송 듣는 저희 불자님들, 큰 스님 가르침 따라서 아마 이제 상견 중생에서 벗어나는 그 지혜를 아마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신도들은 이제 기복 신도라고 그럽니다. 예. 기복이라고 하는 거, 복을 비는 거. 예. 가령 자기가 무슨 재산을 많이 모아갔다든지, 예. 아니면은 무슨 장사가 잘 돼야겠다든지, 예. 자녀질을 잘 피해야 되겠다든지, 뭐 등등 이런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믿고 하는 그건 이제 기복이라고 그러고, 예. 또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예. 그야말로 불교 진리를 알고자 해서 예. 불교 진리를 왜 아느냐면 예.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마음과 마음을 닦는 데는 늘 참 예. 화두를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치는 거. 예.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걸 제일로 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기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기복이라고 하는 건. 예. 하지만 그게 보이기 두 가지가 있어요. 유루 보이기 있고 예. 무루 보이기 있고. 예. 유루 보이기라고 하는 거는 편하는 거. 예. 가령 자기가 어떠한 그 돈을 써서 무슨 뭘 편하게 뭐 시설을 했다든지 예. 남을 뭘 드러나게 뭘 도왔다든지 하는 예. 것도 그건 복은 복이지만 유루 보이다 한계가 있다 이게. 예. 예. 이제 무루 보이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의 심성을 닦아가지고 자기 심성을 깨닫는 거. 예. 심성을 깨닫는 거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예.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알면은 이제 인생관이 왜 되느냐면 이 육체 때문에 사람이 업을 짓고 죄를 짓는다 이게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잘 먹으려고 하고 잘 입으려고 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지나치게 하는 게 많다 이게 자기도 예. 모르게. 그럼 그게 업이 되는 게입니다. 예. 더 지나치게 하면 죄가 되는 게고. 예. 예를 들면 장사가 100원짜리 물건을 200원을 받는다든지 300원을 받는다든지 예. 그게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장사가 이제 운임 관계도 있고 예. 거기에 있으니까 조금 더 받는 건 원칙이지만 예. 너무 그게 바가지 씌는 식으로 이러면 그게 죄가 된다 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오면 그런 문제가 다 떨어진다 이게요. 예. 왜 그러냐면 육체 없이 사라진다 이게요. 예. 육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해가지고 업을 짓고 죄를 짓는데 원 근원이 된다 이겁니다. 육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깨달아 놓으면은 예.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고 얼마 안 가서 없어질 텐데 예. 거기다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뭐 굶장게 먹으면 되는 게고 예. 살 안 나오게 그죠 입을 가리면 되고. 가렸으면 됐지. 예. 그걸 지나치게 먹으려고 하고 지나치게 입으려고 하는 게 예. 욕심이 생긴다 이게. 예. 그게 이제 육체가 없는 사람은 그런 욕심이 다 떨어진다 이게요. 예. 뭘 울긋불긋한 걸 사다 들이 입소리 바르고 예. 뭐 이랬었고 이러면 그게 자기 그걸로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수명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 뭐 그게 없잖아요. 다 먹고 남 눈에 그저 예. 얼렁덜렁하게 비는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불교 믿는 신자라고 하면 그런 데 끌리지 말고 예. 예. 남이서 뭐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말라고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 뭐 얼굴에다 바르고 나가고 뭐 어쩌고 그럴 게 뭐 있나요. 예. 그런 게 그런 거 안 바르고 나가면
되게 싫다 싶으면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예. 내 배짱대로 사는데 누군 딴 사람 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교 믿는 사람은. 예. 아 이거 뭐 얼굴에다 칠하고 안 나가서 보기 싫다고 안 보면 어이없고 예. 이런 데 끌리면 그건 진정한 신자가 아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신도들한테도 예. 못하더라도 그것이 원칙이라는 걸 일러줘야 예. 자기들이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예. 그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의무고 그렇죠. 예. 아마도 오늘 아침 큰 스님의 이 법문 들으시는 불자님들 오늘이라도 절에 갈 적에 울긋불긋 칠하고 또 남 보기 좋으라고 귀에 뭐 달고 비싼 반지 끼고 하는 일 아마 삼가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어디 뭐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먼저 알 겁니다. 먼저 부처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래도 사람이 듣는 대로다 행위가 어디 섭섭니까?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제 그러는 수가 많죠. 이제 어찌 보면. 교수님 참 긴 시간 좋은 법문 정말 감사합니다. 참. 네.